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까지 윈도우 컴퓨터에 대해서 윈도우 인스톨까지 하고 끝났는데 원래는 오늘 컴퓨터 조립 시간인데 조립은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야만이 조립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퀄에 시작하는 사진을 먼저 시작하는데 두 번 정도 사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다음 학기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스케줄은 사진의 역사 그리고 사진의 카메라의 종류와 구조 그 다음에 사진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기초이론 그리고 사진의 기초이론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카메라의 기초이론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카메라를 접해봐서 어느 정도는 거의다가 아실 거예요.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새로이 구입을 해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접해봤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본적인 것은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많이 찍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거기에 심층적으로 이렇게 내면에 대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찍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꼭 들었다 해가지고 잘 찍는 건 아니에요. 그 찍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찍느냐 자기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집합돼야 되기 때문에 꼭 뭐 이걸 배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라는 거지 뭐 이거 배웠다 해가지고 잘 찍는다든가 더 남보다 낫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많이 하시고 참고를 많이 하시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디지털 카메라 오늘 배울 게 이제 기초이론인데 우리가 보통 카메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ISO예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국제 표준 규격이 ISO인데 옛날에는 아사라고 그랬어요. 아사, ISA. 근데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ISO로 이제 저거 했는데 ISO는 필름의 감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필카에서 필름 카메라에서 이렇게 많이 쓸 때에 필름을 뭐 몇 자리를 사와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겪어봤을 것이고 요즘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표준 규격 ISO가 감도를 나타낸다는 필름에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의 카메라를 위에 쪽을 옵션에 보면은 이 감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수치가 있어요.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치를 나타내는데 그게 고감도냐 중감도냐 아니면 초고감도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저감도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어때요? 밝은 데로 나가면은 중감도나 저감도를 사용하고 초고감도는 우리가 어두운 실내나 빛이 없는 곳에 가면 초고감도나 고감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SO가 필름이나 인화지 등이 빛을 느끼는 정도가 적다. 그럴 때에는 저감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실외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200 정도나 400, 100 해변가 나와가지고 찍을 때는 우리가 100에다 놓고 이렇게 찍기 때문에 중감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감도는 200에서 400 정도.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게 사진을 찍을 때에 많이 쓰는 그게 이제 고감도.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실내에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빛이 보통 우리가 이제 빛 하면 뭐로 쓰죠? 켈빈도로 쓰죠. 켈빈도. 네. 켈빈도가 이 약하다든가 할 때에는 우리가 초고감도로 해서 ISO 800이나 3200, 6400, 12000 이렇게 우위로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뭐가 따라오죠? 초감도로 올라갈수록 빛이 부족한 데 가가지고 감도는 올라가지만 감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따라붙는 게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 배경이 이렇게 까무잡잡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한다든가 이런 노이즈가 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초고감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실내에서 800 이상 올라가가지고 ISO가 800 이상에서 3200이나 이런 정도 올라가가지고 찍을 때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노이즈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밖에서는 노이즈가 끼는 게 아니고 이제 밝은 쪽으로 나가면 어때요? 해변가나 이런 데 가면 빛이 원체 많죠. 피사체도 많기도 하고 뒤쪽에서 이렇게 비치는 빛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례로 우산을 썼다든가 양산을 썼다든가 모자를 썼다든가 할 때에는 어때요? 어둡죠? 피사체의 그 주변부는 배경은 굉장히 밝은데 사람은 모자를 썼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프레쉬를 터트려 줘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찍으면 피사체는 검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쉬를 항상 강제 발광을 시켜가지고 터트려 줘야 된다. 그래야 그 빛과 피사체 뒤쪽의 빛과 같이 합성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잘 나온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프레쉬를 터트리면서 결혼식 사진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 프레쉬를 터트려 가지고 대낮에 그렇게 찍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오토 자동에 놓고 찍는 부분 계신 분들 많은데 일단은 오토에다 놓고 찍으면 어때요? 오토에다 놓고 찍으면 ISO가 자기가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전혀 지장을 받을 필요가 없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찍고자 할 때 거기다가 매뉴얼에 찍는다든가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오토로 찍는 게 아니고 매뉴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실수하는 게 있는데 실내에서 800이나 3200에다 놓고 찍었는데 실외에 나가가지고 그걸 빨리 바꾸지 못하고 찍기 때문에 굉장히 빛에 대한 그 반응을 저거다 보니까 어때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당황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다시 맞추고 그러는데 밖에서 찍을 때는 빨리 ISO를 아래로 낮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실내에서 3200에다 놓고 플래시 없이 그렇게 찍고 계시다가 실외로 나가가지고 찍으려면 빨리 그거부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부터 바꿔가지고 찍어야지. 안 그러면 어때요? 하얗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하시던가 그냥 일반적으로 초보분들이 만약에 쓰신다면 차라리 그냥 오토에다 놓고 찍는 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리고 필름의 감도가 높으면 광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며 플래시를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고 배터리 용량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필름의 감도가 3200이나 6400이나 12000이 되면 굳이 플래시가 필요가 없죠. 왜? 전체가 밝아지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P4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ISO를 갖다가 높이면 높일수록 전체가 다 밝아져요. 전체가. 이 P4체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배경이 밝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결혼식 사진이나 한갑이나 뭐 이런 리셉션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플래시 없이 직접적으로 찍는 촬영기사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플래시를 안 터뜨리지?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플래시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ISO를 3200이나 그 이상대로 놓고 찍기 때문에, 밝게 놓고 찍기 때문에 빛이 그러니까 많이 렌즈로 투과가 되는 거죠. 약간의 노이즈는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래시를 쓰면은 배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플래시가 쓰지를 않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자가 거칠어지고 화질이 떨어지는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 얘기는 입자가 거칠어진다, 노이즈가 끼면은 일단은 스무스하던 입자가 굉장히 어떻게 되죠? 거뭇거뭇하면서 입자가 거칠어지죠. 네. 그거 보러 우리가 첫 번째 얘기는 노이즈 현상이라고 그래요. 노이즈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딱 보고 입자가 거칠어지고 껌껌하던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노이즈 현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노이즈 현상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항상 ISO를 위로 많이 올려놓으면 노이즈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냐면, 약간의 많은 노이즈가 나타나면 문제겠지만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사진도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돼요. 자, 고감도 사용의 예는 고감도나 초고감도의 사용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두운 실내나 저녁 이후에 빛이 광량이 부족한 곳에 촬영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실내에서 행사, 즉 세미나, 연회,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을 촬영할 때, 그런 때에 고감도를 사용을 하며 플래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곳, 플래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곳 많죠. 그런 곳에서 찍고, 또 실내 공연 등의 행사에서도 찍을 수가 있고 할 때에 초고감도나 고감도를 사용하는데, 또한 플래시를 사용해도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실내 공연 행사하는데 어때요? 찰칵찰칵 소리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옵션에 가가지고 셔터 음을 갖다가 무음으로 해서 줄여가지고도
찍히는 그런 저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방해를 안 줄 때 그때는 무음으로 해가지고 빛을 갖다가 많이 들어오게 초고감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무리가 없이 찍을 수가 있다. 자, 프레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레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빛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자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촬영 시 프레시 빛이 반사가 될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든가 이렇게 개인 사진을 찍어줄 때 우리가 이 안경, 금태 안경이나 안경에 빛이 반사되는 그런 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필터를 써야 되며 필터를 써가지고 그 빛을 제거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포토샵이 자신 있으면 찍은 후에 포토샵으로 안경에 이렇게 그림자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면 자신 있으면 그걸 지워줘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차라리 플래시를 써가지고 그런 때에 해도 되고 만에 하나 찍었는데도 그런다 할 때에는 플래시를 쓰지 말고 고감도, 초고감도나 고감도로 해서 ISO를 올려가지고 찍으면 밝아지기 때문에 굳이 플래시를 안 써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감도를 높여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고감도에 사용을 할 때에는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 촬영 시에 손의 흔들림, 왜 그러냐면 초고감도를 올려놓고 찍기 때문에 흔들림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벽에 붙어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정자세에서 총을 쏘기 직전에 우리가 숨을 먹죠. 숨을 먹고 절대 사진은 절대 움직임이 많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사진은 실내에서 고감도로 찍을 때에는 이 손떨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보시면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손을 갖다가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 찍히기야 찍히죠. 근데 어때요? 찍고 나가지고 집에 가서 보면은 이 사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상이 다 나가죠. 똑같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걸 딱 몸에다 지탱을 한다든가 벽에다 기대가지고 안 하면 안 움직이게 핸드폰으로 해서 딱 찍으면 되는데 이게 손이 자꾸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어때요? 손이 흔들리겠죠? 손이 안 흔들리면 괜찮아요. 그 대신 손이 흔들리기 때문에 찍히긴 찍혀가지고 핸드폰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는데 그걸 인화를 한다든가 가서 보면은 다 상이 나가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고감도나 고감도로 찍을 때는 사진이 ISO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손의 흔들림 사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실내나 이런 데서 찍을 때 손을 많이 뻗어가지고 찍을 때는 흔들림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조금 흔들리지만 저 앞에 자꾸 멀어져가지고 줌을 당겼을 때는 이 손이 떨림이 굉장히 우리가 미세하게는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피사체와의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굉장히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가까이서 하는 것은 뭐 약간 이렇게 하면 별 차이는 없지만 멀리 떨어진 부분이나 줌을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흔들림이 크면 클수록
많이 사진이 틀어진다 상이.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 다음에 노출인데, 노출이 사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노출. 네. ISO도 중요하지만은 노출도 굉장히, 노출 가지고 좌우하기 때문에 노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익스포스라고 노출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노출은 필름 위에 그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빛의 양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노출을 조절하는 두 가지 요소,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네. 조리개에서 빛의 양을 갖다가 반절로 찢느냐 아니면 전량을 다 받아들이느냐, 셔터 스피드를 늦춰가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냐 아니면 적게 받아들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빛을 잘 다루는 사람들, 연습곡에서 얘기했다 보죠. 빛을 잘 다루는다, 세상을 지배한다가 아니고 사진을 잘 찍는다. 네. 빛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빛의 반사각이라든가 빛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러니까 저 빛이 어떻게 벽에 부딪혀서 어느 쪽으로 가고 이 빛이 어디에서 어떻게 비치나 그것을 빨리 아시는 분들이 사진을 무지 잘 찍는다. 왜? 사진은 빛에 대한 예술이기 때문에, 사진 하면 뭐예요? 빛의 예술이에요. 빛이 없으면 사진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빛을 잘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가 노출을 빛을 좌우한다. 네. 자, 조리개는 빛이 통과하는 구멍, 홀의 크기를 결정을 하죠. 우리가 뭐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노출을 갖다가 빛의 이 렌즈라고 생각하면 자꾸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달라져 가지고 나중에는 점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렌즈의 빛이 비춰가지고 통과하는 양이, 전체가 빛이 통과할 때 우리가 열었다 그죠? 렌즈를 확 열고 찍었다. 그렇지만 점으로 해가지고 찍었을 때는 렌즈를 조여가지고 찍기 때문에 빛이 양이 통과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해변에 나가서 찍을 때에는 점에다 놓고 찍는 거야. 빛을 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빛이 렌즈에 통과돼 가지고 작게 나오겠죠. 왜? 빛이 밝으니까. 그렇지만 어두운 이런 실내에서는 어때요? 조리개를 자꾸 열어줘야 되겠죠. 왜? 빛이 부족하고 어둡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밝은 데 가서는 빛 들어오는 것을 좀 낮춰주고, 어두운 데 가서는 빛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야 밝은 사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조리개라는 것은 우리가 조리개로 해서 빛이 통과하는 구멍의 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크기.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 들어오는 빛의 양. 그러니까 뭐
250분의 1초, 350분의 1초, 600분의 1초, 뭐 1000분의 1초 할 때 그 빛이 들어오는 양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고마직만 두르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지금 똑같은 여기 이제 지금 조리개에 대한 그림이 나왔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느 카메라고 이 조리개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비싼 카메라가 됐든 똑딱이 카메라가 됐든 제가 자꾸 이제 똑딱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비싼 프로페셔널용이나 준프로나 카메라를 중대형을 쓰지 않는 분들은 예전에 조그마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소형 카메라가 있어요. 뭐 소니에서 나왔던 어디서 나왔던 그걸 갖다가 딱 누를 때 똑딱한다 해서 똑딱이 카메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제 카메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 똑딱이 카메라가 지금은 어때요? 사장됐죠? 자, 똑딱이 카메라가 왜 없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 이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면서 자꾸 이 고급화되고 렌즈가 좋은 걸 끼고 해가지고 원체 사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똑딱이 카메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한쪽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넣고 또 그 카메라 한쪽 주머니에다 넣고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니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예전에는 메모리가 작아도 됐어요. 그래서 작아도 됐는데 사진을 찍고 음악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용량이 적겠죠, 용량이. 그래서 요즘은 뭐 64, 128, 256 메모리가 늘어나 가지고 그만한 사진을 저장을 하고 아니면 음악을 저장을 하고 하면서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지만 아무리 핸드폰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어때요? 사진 전문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같다? 그렇지는 않죠. 핸드폰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전문 사진을 찍는 사람한테 찍는 카메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핸드폰이 굉장한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틀어 가지고는 잘 찍혀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사진은 따라갈 수가 없다. 왜? 옵션이라든가 모든 저거는 다 여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옵션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은 무지 잘 찍혀요. 어느 사람이 카메라를 사가지고 가지고 다녀 찍을 줄은 잘 모르겠죠. 근데 자꾸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화를 해가지고 주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 습득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나와. 근데 사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찍었는데도 사진이 핸드폰은 굉장히 깨끗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나도 안 찍을래 이걸로.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진이 절대 안 늘어요. 사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 뭐 우리 학생 중에서 골프 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사진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사진은 굴곡이 있어서 사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쫙 찍다가 보면
어느 때에 확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사진이 아유 이렇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낙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갖다가 쳐 박아놓고 아이 나 안 해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점에 이 과도기를 자꾸 찍다 보면 이 과도기가 지나면 확 사진이 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굴곡은 항상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 해도 이 굴곡은 있어요. 나중에 또 가도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어려워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진이 왜 이렇게 당신 안 나오냐? 나는 인물 사진 작가지 아니면 이런 거 찍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야 돼 가끔은.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사진을 찍으면 인물이 됐건 세미나가 됐건 어느 정도는 다 잘 찍어야지. 그렇지만 얘기하기 곤란하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라 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인물 사진 작가 또 인물 찍었는데 안 나오면 나는 딴 것을 찍는 사람 경치를 찍는 작가지 인물 사진 작가가 아니다. 잘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구실일 뿐이죠. 사진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모든 것을 다 잘 찍기 때문에 접사를 하든 뭐든 어느 정도는 다 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자꾸 한마디로 쪽팔린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카메라를 갖다가 집어넣고 핸드폰으로 찍는 이유가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시면 훨씬 낫죠 그게. 그래도 카메라로 찍는 게 훨씬 낫다. 자기의 그 카메라 내에 있는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한다든가 그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것만 만들면 훨씬 낫죠 사진이. 왜 그러냐면 핸드폰은 그만큼의 옵션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 역량을 낼 수가 없어요.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잘 만들고 다 한다 해도 대중화적인 그런 저거는 있을지언정 전문적인 사진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 그 얘기예요. 자, 조리개의 수치는 카메라 렌즈 위에 F 이퀄 2.8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돼 있어요. 네. 이게 조리개 값이에요. F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조리개 값 F 2.8, 3.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 눈금에 지금 밑에 있는 눈금에 단위가 있는데 뭐 0.4에서부터 22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게 바로 F값이다. 네, F값 조리개의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4일 때에는 어때요? 풀로 조리개가 오픈이 된 거죠. 1.4. 근데 반대로 F값이 16이나 22일 때는 어때요? 그냥 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점. 빛에 투과하는 양이 작다. 그죠? 자, 그러니까 1.4, 2, 2.8, 4, 5.6, 8 이렇게 점점 가면 수치가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F값은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들어오는 게 콩알 많은 데로 해서 두르면 적해지겠죠. 그 대신 우리가 물 먹는 큰 컵 같은 만큼 열어놓으면 빛이 거기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때요? 밝아지겠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렇게 열고 찍는 거고 해변가로 가면은 빛이 적게 들어오게 이렇게 조리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다 보니까 빛이 적게 이렇게 두개 빛의 양을 작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심도. 사진이 얼마나 깨끗하게 찍혔느냐, 심도가 잘 나와가지고 심도가 깊다 아니면 심도가 옅다 그러죠. 자, 우리가 아웃포커싱을 할 때는 심도가 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왜? 아웃포커싱을 할 때는 일단은 조리개를 열어주기 때문에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쥐가 뽀샤시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어때요?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얕아지겠죠. 왜? 어느 정도 열어주고 찍으니까. 그렇지만 피사계 심도가 F20이나 지금 여기는 22가 없지만 22나 이렇게 뭐 높을 때에는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깨끗하게 나오겠죠 사진이. 그래서 피사계 심도가 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6이나 4나 8에서 이렇게 찍을 때에는 피사계 심도가 그냥 보통 수준이고 빛의 양이 굉장히 적게 들어올 때는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고 반대로 아웃포커싱이나 이렇게 실내에서 찍을 때는 확 열어주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얕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죠? 이제 조리개를 렌즈가 있는데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해주고 확 열어주니까 사람이 흐릿하게 나오면서 아웃포커싱이 된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피사계 심도가 얕아진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조리개를 확 줄여가지고 줄일 때 찍었을 때는 사진이 잘 나오면서 그런 것을 갖다가 피사계 심도가 깊다 이렇게 우리가 사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4나 5.6이나 8에 될 때에는 그냥 보통적으로 찍는 거지만 확 열어가지고 0.4나 2나 2.8이나 이 정도로 가가지고 할 때는 조리개가 열어지기 때문에 얕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밖에 해변가나 밝은 빛에서 찍을 때는 조리개가 줄어들기 때문에 11이나 16이나 22나 F값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나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을 때 피사계 심도 관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과 우리가 찍는 이 프로페셔널 사진이나 균형이나 이런 사진하고 그래서 다르다. 핸드폰은 그저 보이는 사물체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찍게 여건이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고 저것도 잘 나오고 깨끗하게 다 잘 나오게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거고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사진이 좋고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셔터 속도인데 셔터 스피드는 00분의 1초 그러니까 50이 만약에 여러분이 50을 줬다고 하면 50분의 1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00이다 타임이 그러면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4000분의 1초 셔터 스피드의 단위는 항상
초당 얘기하는 것이다. 30분의 1초 하면은 30의 1, 8천의 1 이런 식으로. 눈금 단위는 1에서 1, 4, 8 더블로 올라가죠 이렇게. 네? 500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지금 여기는 8천까지 돼 있는데 13,600 해가지고 올라가. 요즘 카메라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이거는 예전에 이렇게 쓰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항상 바뀌니까 눈금 단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 자, 25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250분의 1초 동안 빛을 카메라가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50분의 1초다 이 자를 딱 띄고, 그러면 50분의 1초 동안에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다음은 셔터 수치 변경. 셔터 수치가 한 단계 켜지면 빛의 양은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든다. 자, 셔터 수치가 한 단계 커지면 여기에서 여기 2로 딱 크니까 빛의 양이 반으로 줄어서 들어와.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원스텝이라고 그래요. 원스텝. 자, 그러면 2스텝을 올렸다. 그러면 빛이 3분의 반으로 줄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네. 자, 셔터 수치를 자꾸 올릴 때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릴 때마다 이제 이걸 다시 또 나중에 다시 배우니까 대충 이렇다는 것만 지금 알려주는 거고, 거기에 세밀한 것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배우니까 대충 이해만 하세요. 여기서 셔터 수치가 한 단계 커지면 빛의 양은 반으로 준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한 스탑이라고 부른다. 한 스탑을 내려 하면 어때요? 셔터 내려가겠죠? 그러면 빛의 양이 반으로 줄지만 그 반이 늘어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스탑이라고 얘기한다. 한 스탑, 반 스탑, 한 스탑, 이런 식으로 스탑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출의 조합. 빛이 강한 맑은 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요즘 같은 경우 여름에 빛의 양이 적게, 그리고 빛이 약한 흐린 날이나 저녁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조정. 그게 노출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노출의 종류는 가장 잘 맞는 노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적정 노출이다 이렇게 부르죠. 딱 줬을 때 적정 노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적정 노출. 이렇게 사진 친구가 찍었는데 보고 노출 좋네, 제대로 줬네, 그 소리는 우리가 적정 노출을 줬다는 그 얘기예요. 적정 노출. 그리고 빛의 양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과다 노출이라고 해요. 과다 노출. 노출이 과다하다. 적으면 노출 부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왔죠. 자, 딱 좋을 때 가운데 적정 노출, 그죠? 여기는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로. 자, 빛의 양이 적었다. 어떻게 빛의 양이 적으면 뭐라고 그러죠? 노출 부족. 근데 상대적으로 또 많았다. 그러면 과다 노출이라고 한다고 했죠. 과다 노출.
이렇게 불러요. 부르기는. 그러니까 한 세트인데 이것은 한 세트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보고 나서 이거 적정 노출이네. 그럴 때는 딱 맞았다는 얘기고 과다 노출이다. 노출이 많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면 노출 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한다. 아시겠죠? ISO 100일 경우 노출 정도는 일반적 맑은 날에는 250 그리고 11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갖다가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 디카라고 부르죠. 근데 필름 카메라 필름을 사가지고 조금 빼가지고 이렇게 기계식 카메라들을 쓸 때에는 그건 이 사람들이 무지 잘 맞춰요. 또 이거 옛날 우리 아버님 시대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적으로 D카를 만진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필카를 만졌어요. 기계식 카메라를. 그분들은 날씨를 이렇게 보고도 오늘은 날씨면 참 사진 잘 나오겠네 하고 딱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사진 남의 거 빌려가가지고 예전에 초창기 때 찍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소풍 가는데 카메라 좀 빌려줘 해가지고 가져가지. 맨 놓고 어떻게 놓고 찍어야 돼 하면 그 사람이 맞춰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250분에 11 놓고 가서 찍어라. 근데 실내에 와가지고 어두운 데 가면 보통 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8로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5.6이에요. 5.6 그때는 5.6 여기가 중간 상한선이었어요. 항상 5.6과 11 밖에서는 11 실내에서는 5.6 이게 대명사였어요. 필름 카메라 때. 그렇지만 지금은 원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가 다 알아서 어느 정도는 해주니까. 그리고 자동도 있잖아요. 또 옛날에는 자동이 없어요.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카메라가. 카메라에 이제 뭐 나중에 변환 그것도 이제 배우시겠지만 카메라가 굉장히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변한 거예요. 엄청나게 변한 거죠. 발전을. 그렇지만 이제 핸드폰한테 점점 사람들의 카메라를 안 사죠. 지금 카메라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전문적으로 아닌다면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이 기기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일반이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안 팔려서 카메라가 굉장히 망조가 들어가지고 지금 회사들이 제조사들이 큰 곤란을 겪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사진을 한다든가 전문가들은 꼭 카메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고, 그리고 비디오 또 하시는 분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쓰기 때문에 비디오 카메라나 카메라를 사가지고 레코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250에 11 노출이 필요하고 흐린 날은 60에서 8 정도 노출을 설정을 한다. 60에 8 정도를 놓으면은 어때요? 손떨림에 주의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실내에서 80 아래로 내려가면은 손떨림에 굉장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80 아래 60 이 정도로 내려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곡물 흐를 때 이제 돌이 멋있는 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을 때 보통 우리가 15초를 줘요. 15초 정도를 주고 찍는데 15초를 주고 찍을 때는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이지만 뭐 우윳빛처럼 변하게 이렇게 멋있고 유속이 빠르게 이렇게 찍기 때문에 어때요? 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카페인을 많이 먹어서 손이 떨린다든가 아니면 술을 많이 먹어서 수전증이 있다든가 어때요? 사진 찍겠어요? 절대 못 찍어요. 그러니까 손이 떨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250을 주던 것을 60으로 해서 낮춰가지고 찍을 때, 실내에서 찍을 때는 거의 100여 배 문제가 손떨림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거. 그 다음 조리개와 이제 셔터 스피드의 이제 변화인데, 조리개의 한 스텝씩의 변화되는 셔터 스피드를 한 스텝씩 변화시킴으로써 적정 노출이 보상됨, 이렇게 해놨는데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스텝씩 아까 얘기했듯이 반을 올린다고 했죠. 반씩 올려, 한 스텝씩 한 스텝 올려, 한 스텝 내려 할 때 그게 한 스텝씩 변화를 주면 적정 들어오는 기세 양이 많고 적고 하다 보니까 적정 노출로 보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125분의 1초에서 F8이 적당한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찍었어요. 그리고 60분의 1초에서 F11으로 교정을 해도 동일한 노출값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네. 왜? 여기에서는 125분의 1초를 주고 F8을 줬는데, 여기서는 60분의 1초를 주고 11으로 해서 렌즈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노출을 얻을 수 있고, 또한 5000분의 1에서 F4로 고정을 시켰을 때도 동일한 노출을 얻을 수가 있다. 예. 이거 보러 우리가 얘기하는 게 등가 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가 노출.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냐.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꾸 쓰시는 게 있어요. 자, 제주도에서 서울을 가는데 목포로 가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수영을 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예요. 이리 가서도 가고 저리 가서도 가고 다 틀리지만 같은 값을 틀리게 해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 초를 변경을 시키고 렌즈를 갖다가 F값을 갖다가 줄이느냐 넓히느냐, 셔터 스피드를 갖다가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등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한 스텝씩 올려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되며 이거 다시 배워요. 등가 노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노출이 셔터 스피드하고 F값하고 이렇게 해도 틀리게 놔도 같은 동일한 노출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만 염두를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그게 틀려도 저렇게 나올 수 있고 꼭 그 한 값이 아니구나. 네. 셔터 스피드와 노출하고 이게 다 틀려도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ISO를 뭐 내리고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올리고 줄이고 해도 동일한 값어치를 똑같이 나오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언더스탠딩 올 거예요. 자, 노출 방식 이제 완인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아시려면 거기다가 제가 얘기하는 그 말이 있어요.
카메라를 사가지고 박스를 뜯어 매뉴얼을 읽어보질 않아요. 보통 카메라만 딱 들고 앞뒤로 하고 샀다는 그 존재감 때문에 기쁨 이런 것 때문에 매뉴얼은 나중 문제고 이거예요. 보통 어느 사람들은 매뉴얼부터 쳐다보는 사람들 카메라는 뒷전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매뉴얼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뭐는 건지 프로그램 노출 방식이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프로그램 방식이 나왔는데 카메라에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는 돌리는 똑딱이 카메라도 어느 것은 이게 붙어 있어요. P도 있고 그 다음에 AV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TV 있죠? 네. 이게 이제 옵션이 많은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M이 있죠?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똑딱이 카메라나 뭐 준 카메라들 보면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터 존 해가지고 뭐 그림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여자 그림이 하나 있다든가 이건 인물용. 그 다음에 뭐 꽃이 그려져 있다. 플라워 이것은 뭐예요? 접사하는 거죠. 접사. 꽃을 찍을 때 가까이 꽃을 접사할 때 접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가지고 찍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P 방식이 나왔죠. P 방식. P. 이건 어느 카메라고 다 있어요. P 방식. P 방식이 나왔는데 완전 자동 방식으로 인물, 풍경, 불빛, 불꽃놀이, 크로즈업, 스트로브 촬영, 아이콘 등에 맞추어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맞추어주는 방식이다. 자, 저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맞추는 데가 P에다 이렇게 맞췄다. P는 무엇이냐?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만든 데에서 카메라 자체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밝은 것과 어두운 것만 조정을 하면 되게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카메라 자체의 프로그램이 다 해주는 거예요. 비방식. 자, 그러면 남들처럼 내가 카메라를 샀으니까 나도 이제 전문가처럼 잘 찍어야지 해놓고 매뉴얼 방식 다 자기가 세팅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찍는 이제 우리같이 이제 쓰는 사람들은 매뉴얼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분수 같은 거 찍으려고 보통 가가지고 이제 TV 방식이죠. 시간, 타임. 그 다음에 조리개 모드인데 AV는 조리개 모드예요. 조리개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렌즈를 갖다 확 열어가지고 아웃 포커싱을 한다든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P 모드는 처음 초짜가 사가지고 M 모드 방식에다 놓고 그걸 다 맞춰가면서 짬밥도 없는데 그걸 찍는다? 그것은 약간은 불가능해요. 그때에는 여기에 A 모드가 있잖아요. 오토, 자동. 오르 모드가 있으면 이것은 얘가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프로페셔널들에서는 준 프로페셔널 이상들은 사진이 정확하게 잘 나오지가 않는다. 검게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에는 제조사가 자기네 프로그램을 갖다 집어넣고 잘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P 모드를 여러분이 P에다 놓고 밝게 아니면 어둡게 요것만 조정을 조고 다이얼로 해주면 자 프로그램은 굉장히 얘네가 딱 잘 나오게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은
뷰파인더 안으로 쳐다봤을 때 제로, 원, 투, 쓰리 요런 눈금이 봐가지고 조그 다이아를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에 있는 요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면 사진이 밝아지죠. 브라이트해져요. 여기는 어때요? 다크, 검어지죠. 이게 여기에서 여기 한 단계 넘어가는 이 눈금이 한 스텝에 한 스텝.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스텝. 등간 호출에서 그 스텝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한 스텝을 올리거나 내려주면 조그 다이얼 이거 돌리는 저거 있어요. 검은 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것 같은데 그걸 돌리면은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좌우로. 그래가지고 한 스탑을 낮춘다. 한 스탑을 올린다 할 때에는 어때요?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낮게 작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잘 지키겠죠. 그래서 P 프로그램 방식을 갖다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전문가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넣어준 거예요. P 프로그램 방식. 그러니까 얘들이 최고로 잘 지키는 그 상태를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놓고 찍어야 되겠느냐? 처음 사가지고 P 모드에다 놓고 찍으면 사진이 잘 찍힌다. 네, 밝기만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P 모드에서는 뭐뭐가 되고 뭐뭐가 안 된다고 거기에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로 찍어야 돼? P 모드로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사진도 잘 나와요. 아시겠죠? P 모드. 자, 그 다음에 AV 모드. AV는 뭐냐? AV로 맞췄을 때 이것은 조리개 우선이에요. 조리개 우선.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조리개 우선으로 찍겠다 그 얘기예요. 명령을 내려준 거야. 딱 맞춰놓으면. 그러면 조리개는 아까 뭐라 그랬어? F값은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해가지고 빛의 양을 갖다가 내가 조절을 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자, 조리개 우선 방식인데 나이콘의 경우 나이콘은 A로 돼 있어요. A. 그게 캐논하고 소니하고 이게 이제 좀 다른데 캐논은 무조건 AV예요. AV. 표기가. 근데 소니나 나이콘은 A로 돼 있어요. A. 각 다 똑같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반대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은 얘기니까 나이콘의 경우 A, 그 다음에 캐논의 경우 AV 이렇게 틀리지만 똑같다. 방식은 사용자가 설정한 조리개 값에 따라 셔터 속도가 자동으로 바뀌는 모드며 ISO와 감도 플래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아까 이 위에서는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겠죠. 거의 안 되고 밝기만 이렇게 됐는데 얘는 AV에서는 뭐예요? 조리개 값에 따라 셔터 속도가 자동으로 바뀌고 ISO 감도 플래시는 수동으로 내가 ISO는 만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얘는 ISO를 내가 뭐 800으로 놓던 이것을 만질 수가 있다. 네. 조리개 값은 사진의 밝기와 피사계 심도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물 사진이나 단체 사진에 적합하다. 자, 여러분이 단체 사진을 찍어요. 뭐 교회가 됐던 결혼 사진을 찍던 뭐 친구가 결혼했는데 가서 단체 사진
찍어요. 그럴 때에는 AV 모드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물 사진을 찍을 때에도 AV 모드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안 읽고 그냥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짬밥이 많아가지고 우리처럼 뭐 그냥 M에다 놓고 뭐 그냥 찍던 뭐 그건 상관없어요. 맞춰가지고 찍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매뉴얼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매뉴얼은 꼭 한 번 읽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습득을 잘하시는 사람이 이해가 빨라가지고 사진도 잘 찍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자꾸 만져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어디지 하고 조작하다 보면 벌써 신랑 신부 끝나고 가요. 그죠? 그 사진은 그 순간의 포착이에요. 순간의 포착. 근데 이걸 언제 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자꾸 접해가지고 만지고 있다 보면 어디 가서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 하면 딱 그냥 나와요 이게. 근데 한 번도 안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사진을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놀러가고 뭐 이런 거보다도 정신 건강에 좋아진다. 그래서 사진을 합시다. 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도 골프나 이런 거보다 돈이 덜 들어가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 좋아요. 골프도 뭐 운동이니까 좋겠지만 일단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좋다. 왜? 보는 게 많잖아요. 가을 단풍이라든가 다니면서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기에 좋고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것만 뭐 우리가 내추럴 뭐 이런 것만 찍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전문적인 것을 찍으러 다니는 거지 똑같은 걸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처마에 달린 종을 찍으러 다닌다든가 아니면 기와장을 찍으러 다닌다든가 나무를 찍으러 다닌다. 찍는 자기 그 주제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찍을 것인가,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딱 갔는데 그냥 내 가지고 착착착착 찍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짬밥이 많아가지고 그런다면 오케이. 그건 항상 카메라를 일단 내가지고 찍을 때에 한번 거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찍어야 되나. 비다고 이 연동 관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배경을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 줄까 이런 것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절대 실수는 안 해요. 근데 그냥 바로 빼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일단은 실수를 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 가서 이렇게 본다든가 한번 연구를 해본 다음에 창의적이게, 사진은 창의예요. 창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하고 같은 사진, 그리고 남의 사진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것을 그대로 찍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찍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도 그걸 응용해서 더 발전시켜서 찍으라고 해서 사진전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거지,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지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의 사진을 나가가지고 출사를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한 번에 잘 판단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좋은 사진을 가질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뽀샵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낸다? 남들은 잘 찍는다고 하겠죠. 뽀샵을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 낭비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기를 노출을 갖다가 밝기를 갖다가 조정을 한다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진을 조작해 가지고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판단을 하고 절대 사진을 조작하는 그런 저거는 용납이 안 되니까 사진 조작을 생각은 마시고 그냥 좋은 사진 여러분들 생각에 의한 그런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지. 절대 사진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까지 성형수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형을 수술을 해도 좋은데 하면은 되지만은 사진을 갖다가 너무 자기네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은 TV인데 TV 말 그대로 타임이에요. 타임. 셔터 우선 방식의 셔터. 자, 니콘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논하고 틀려서 니콘은 그냥 S예요. S. 네. 그 대신 캐논에서는 TV. 네. 자, TV는 타임 밸류예요. 타임 밸류. 타임 밸류. 셔터. 나이콘은 그냥 셔터. TV 약자는 타임 밸류. 캐논. 네, 그렇게 표기하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얘기다. S나 TV나 네, 같은 얘기다. 사용자가 셔터 속도를 조절하면 조리개 값이 자동으로 맞춰지고 ISO와 감도는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 수가 있고 셔터 속도는 사진의 밝기와의 피사체의 역동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차가 막 달리는데 5천분의 1초를 줘가지고 아니면 500분의 1초를 줘가지고 정지해 있는 차를 찍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못 알아볼 정도로 달리는 걸 갖다가 초를 갖다가 125분의 1초를 줘가지고 생동감 있게 쫙 선이 나오게 이렇게 찍는다든가 그런 때 그리고 스포츠 사진 손흥민이 공을 빵 찼을 때 그냥 공이 정지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역동감 있게 팍 차가지고 할 때 이 다리라든가 이런 게 쫙 이렇게 멋있게 나오게 만든다든가 할 때에 우리가 TV 타임 밸류를 갖다가 찍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맞아요? 스피드에 맞겠죠. 스피드. 자동차 경주라든가 스포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찍을 때는 우리가 거의다가 타임 밸류 T나 S 나이콘의 경우 S 여기에 맞춰가지고 촬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느 카메라고 둥근 이 노출 방식 프로그램 이게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은 M 수동 모드. M 수동 모드는 말 그대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매뉴얼은 직접 찍는 사용자가 노출, 피사체의 움직임, 피사계, 심도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셔터 속도, 조리개, ISO 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보자는 이게 바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다. 네. 하지만 자꾸 연습을 해서 자꾸 익숙지 않아도 자꾸 찍어보고 해가지고 익숙해진다면 야경이나 뭐 어둡거나 불을 켜거나 깜깜 방 안이나 이런 데에서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수동 모드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밤에 찍으려면 삼각대, 다리가 필요하다. 왜? 흔들림이 미세한 흔들림이지만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가 멀어져 가지고 줌인을 했을 때는 이 떨림 속도가 약간의 그 떨림이 엄청나게 떨리기 때문에 어때요? 다리를 딱 고정시켜 가지고 릴리스 가지고 눌러야 제대로 찍히겠죠. 그래서 저건데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이나 라이트하우스 같은데 등대 이런데 찍을 때에는 거기다가 수동 M 모드를 많이 사용한다. 왜냐면 나이타임 라이트하우스 같은 거 찍으러 여기 가면은 등대 찍으러 가면은 밤에 깜깜한 사람들 없는 데에서 그걸 찍으려고 하면 어때요? 빛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스를 갖다가 딱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철 하고 1, 2, 3, 4, 5, 6, 7, 8 뭐 20초 줬으면 20초 동안 있다가 컥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맞는 다리, 그렇다고 해서 뭐 제일 여기 중국제 싼 거 이런 다리 사지 말고 다리는 조금 고급형이 좋기 때문에 다리 하나는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많은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타이타늄이나 가벼운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은 집에다 놔두고 또 웬만한 걸 하나 가벼운 걸 사가지고 배낭에다 메고 그러고 가시면 좋다. 너무 무거운 것은 부담스러워요. 산 같은 데 가기엔. 그러니까 설경 같은 빛을 지나치게 많은 상황을 원하는 밝기에 자기가 만져가지고 수동 모드 찍을 수 있는 수동 모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타 모드 P, A, S, M 모드 외에도 카메라 제조사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크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돼가지고 각종 상황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촬영 모드가 있어요. 여자 그림이라든가 산 그림이라든가 그늘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는 스포츠 이렇게 달리는 그림이라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크리에이티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외에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초보자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배려인 듯한데 최근에는 스마트 자동 모드 등을 탑재한 카메라도 출시돼서 누구나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셔터 스피드로 이렇게 찍으면은 역동적으로 해서 이렇게 찍는 모드인데 이제 다음 카메라 계속해가지고 하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도를 배울 거예요. 그 구도를 배우면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요.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적정 노출을 위한 측광 방법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